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의 양병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과연 중고차 딜러는 전문가인가 유단자인가, 자동차에 대해서 정말 박사일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주제는 저도 중고차 딜러니까요, 잡힐 수도 있는데 한번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이번 주에 그 구독자님 상담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너무 많이 믿으셔가지고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우선 저희 중고차 딜러들이 정말 많은 욕도 많이 먹고, 그거는 뭐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죠. 실제 상황인데, 이번 주 있었던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유명 유튜버, 정말 구독자도 많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저 지방에 계신 구독자님이 차를 구입하다가 내용을 들어보니 일단은 명함도 받아보고 했지만 뭐 팀장님이시고 설명도 아주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믿고서 선입금을 하셨더라고요. 그 선입금은 저는 사실 계약금인 줄 알았어요. 계약금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량 상담을 하고 차량을 수배하는 과정에서 돈을 줘야 차를 구해줄 수 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팀장이어서 믿었다, 유명 유튜버여서 믿었다. 자, 일단 중고차 딜러는 전문가인가? 중고차 딜러가 되는 방법. 중고차 딜러가 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주변에 매매 단지가 있거나 그냥 눈에 띄는 매매 상사가 있으면 거기 대표자한테 전화를 해보세요. 대표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중고차 딜러가 하고 싶다, 면접을 보게 돼요. 면허증이 있냐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아무 데나 전화해서 면접 보고 끝입니다. 끝이고 사용증 교육받고 그냥 사원증 교육받은 후에 발급받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나 팀장 하고 싶어요. 팀장해. 나 이사하고 싶어. 이사해. 전무하고 싶어. 전무해. 다 할 수 있어요. 팀장이어서 믿었다. 이 중고차 딜러가 딜러기 때문에 잘 알 거야. 중고차 딜러니까 좋은 차 구해주겠지. 유명 유튜버니까 얼굴까지 들이대고 하는데 믿고 구입하면 되겠지. 이거는 정말 안 됩니다. 저 또한 유튜버기도 하고요, 중고차 딜러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저 또한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뭐 얼굴 내놓고 설명했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 고객님들 그 피해보는 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많이 순수하시고 착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지금 영상에 담진 않았지만 뭐 환불해줬던 고객님들, 그리고 허위 매물에 대해 끌려다니면서 사기를 당할 뻔한 분들 제 구제도 많이 해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영상을 막 들이대거나 그러지까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용기도 없고, 그리고 막 그런 걸 막 중점적으로 막 허위를 잡고 다니고, 그런 저는 쫄리기도 하고, 솔직히 워낙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솔직히 있었어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를 볼 때는 주저없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딜러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냐? 진입장벽이 너무 낮아요. 왜 그러냐면, 편하게 생각해볼게요. 저도 이제 매매상사 대표이긴 하지만 매매상사 대표는 직원이 많아야 되고요, 영업사원이 많이 있어서 영업사원 분들이 차를 많이 매입하고 많이 팔아줘야 저의 수익이 올라가요. 하나라도 더 뽑아야 돼요. 매매상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수원 지역에 매매단지 굉장히 크게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인천 지역에도 또 큰 거 짓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큰 매매단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킨집처럼 굉장히 매매상사는 많아지고 있어요. 매매상사는 많아지고 판매는 점점 전국적으로 중고차 등록 대수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딜러, 개개인 상사들 수입은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러를 모집하는 거, 딜러가 되고 싶은 거는 정말 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진입장벽이 정말 낮다.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 연합회에서라도 이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야 됩니다. 자격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상사 자격증 사실 아니에요. 매매상사 자격증은 아니고 자동차 진단평가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딜러분들이 많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긴 하던데, 근데 이런 자격증, 그러니까 딜러 자격증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중고차 딜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중고차 딜러를 거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중고차 딜러의 수입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 매매상사에 한 곳에 있으면서 이 스쳐간 딜러들만 해도 막 수천 명이 될 거예요. 맨날 바뀌어요. 근데 바뀌지 않고 오래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맨날 차 닦고 다니고, 경력이 40년 가까이 되신 어르신도요, 매장에 올라가서 차 닦고 있어요. 시동 걸고. 그리고 어떤 딜러는 좀 바로 거만해집니다. 거만해지고 막 하다가 사라져요.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인품이 어떤지, 인성이 어떤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고 그러는 게 정말 좀 무섭기도 하고, 매매상사에 있으면서 이 딜러들
딜러들의 이런 수입은 개개인 특성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딜러 수입은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이고 정말 운도 따라줘야 될 필요도 있고 보통 수입은 정말 적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적어요. 적으신 분은 영혼도 있어요. 능력자니까. 어떤 분은 한 200만원 버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1000만원, 2000만원, 뭐 심지어 5천만원 이렇게 버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차량 판매에 대한 그런 뭐 보관 기간이라든지 판매가 늦춰질수록 이제 차량 단가도 있고 사실 심지어 손해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2천만원 손해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뭐 큰 수입을 얻고 차량 매입도 하지 않고 광고만 하는 딜러들, 그런 딜러는 조금 의심이 되긴 해요. 왜 그러냐면 광고에 대한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뭐 팀이라고 해서 뭐 직원들이 있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뭐 팀장이냐 뭐 출동이냐 뭐 그래서 많이 있어요. TM까지. 그래서 그런 광고를 많이 하고 팀이 움직이는 거, 전화했을 때 상담하던 사람, 방문했을 때 만나는 딜러, 그런 게 다르면은 거의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딜러들이죠. 그러니까 큰 거를 노리고 영업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사기꾼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놈들은 사실 금방 그만두기도 하지만 지금은, 예전에는 오랫동안 했죠. 하지만 또 새로운 애들이 또 생겨나고 그런 지금 상황이죠. 이제 딜러들은 또 이제 그런 뭐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또 자유로워요. 어떤 딜러는 아침 뭐 8시부터 출근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경력이 오래된 분도 뭐 시동 걸러 다니고 차 닦고 자기 담당 차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한 12시쯤 출근해서 밥 먹고 한 컴퓨터 깔딱깔딱 대다가 자기 매장 차에 있는 차 먼지 수두룩 쌓여 있고 시동도 안 걸리고 막 그러는데 뭐 한 3, 4시쯤 되면은 담배나 피러 갔다가 내 차는 왜 이렇게 안 나가 불평불만만 그렇게 하다가 퇴근만 하는 딜러들도 있고, 참 천차만별이긴 해요. 일단 수입도 그런 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지식, 이런 자동차의 지식, 자 과연 중고차 딜러는 전문가일까? 자 실예로 몇 년도 출시지? 그러니까 i30가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08년도인가? 그때 제가 누구야 뭐 뭐라고 하는데 뭐 30? i30? 뭔 차야? 뭐 수입차냐? 와 정말 어이가 없죠. 또한 막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제가 1층에서 구경을 하는데 차는 뉴 SM5예요. 2000 뭐 한 5년 6년 되겠죠. 근데 계속 인프레이션이라고 하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손님이 뭐 다른 차를 보고 왔는지 잘 몰라. 인프레이션이라고 하면서 팔아요. 그리고 어떤 딜러는 엔진 오일을 찍어줄 줄 모르고, 어떤 딜러는 본네트를 이렇게 열지도 몰라. 막 헤매고 있어. 못 열어. 그리고 차도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어떤 딜러는 법인한테 차를 파나 봐요. 그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뭐 페이스북, 뭐 블로그, 카페, 뭐 유튜브 엄청난 회사에 있는데 제 차를 판매를 하는데 알선을 하고 있는데 법인 서류를 뭘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 딜러, 중고차 딜러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어느 딜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자동차의 지식도 정말 없고, 그리고 요즘 차들이 정말 엄청 첨단 기술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요즘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 뭐 GV 뭐 60, 70, 뭐 G80, GV80 너무 헷갈려요. 우리 중고차 딜러는 모든 차를 다 알아야 돼요. 상당히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예전 차들은 뭐 럭셔리,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막 이런 등급이 있는데 요즘 제네시스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다 추가 옵션들. 퍼플 패키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뭐가 추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옵션이 있는지 그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 정도 요즘 차까지 알고 있는 딜러는 진짜 뭐 그 신차 리뷰어들 유명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니고, 저는 이 중고차 딜러들은 아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또한 지금 21년 동안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도 공부를 합니다. 저도 그 유명한 뭐 많이 봅니다. 뭐 있죠? 뭐 모트라인, 뭐 윤성노 씨, 막 맨날 왜 그분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몰라요. 맨날 화내면서 하는데 그분 영상도 많이 보고, 뭐 모카 그분도 많이 보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정말 유명하신 그런 신차 리뷰어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막 봐요. 이거구나, 이렇구나, 신차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 옵션이 어떻구나, 저쩌구나, 막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이 중고차 딜러들은. 중고차 딜러의 인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상담을 좀 해보면 알지 않을까 싶어요. 중고차 딜러 인성. 이거는 그 말투라든지 고객을 대하는 그런, 고객과 상담했을 때 대하는 행동,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좀 어느 정도, 사실 고객님들이 저희랑 상담할 때는 경계를 좀 하시긴 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이런 이 중고차 딜러의 인성을 보고서 체크를 하는 것도 좋아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딜러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정말 생각보다 많이 여리고요.
착하시고 바보처럼 착할 정도로 바보 아닌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이 물을 흐리는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이 중고차 딜러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하락되어 있는데 이 중고차 딜러를 만나실 때 중고차 딜러 상담을 하면서 이거 인성을 좀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무슨 차를 사는데 뭐 중고차 딜러 인성까지 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인성을 잘 골라내야만이 차후에 차를 계약하면서부터 스타트부터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일까지 봤을 때는 차를 보고 구입을 하지만 이 딜러를 보고도 구입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정말 제대로 돼야만이 중고차 사시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일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이라든지 그런 게 좀 체크가 될 겁니다. 이 직업의 난이도는 굉장히 쉬운 거라고 보기도 하면서도요, 정말 어려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면 그냥 중간인 것 같고요, 좀만 실수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사기꾼이 되는 거죠.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많고, 이 중고차 딜러가 과연 전문가인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중고차 딜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런 걸 좀 알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중고차 딜러를 이제 걸르는 거, 나쁜 중고차 딜러를 걸러야 돼요. 이 나쁜 중고차를 걸르는 방법은 일단은 전화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거의 만나서 현장에 가서 만났을 수도 있고, 상담 시 이런 말투를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말투와 그 언변, 정말 그냥 말투를 하나하나 듣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상담하는 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1층 같은 데 지나가거나 2층, 3층, 4층, 5층 저희 층마다 지나가면서 차를 체크도 하기도 하고 이제 고객님하고 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놈은 사기꾼이네, 허위딜러네, 아니네, 저 나쁜 놈인데, 그런 게 좀 막 느껴지긴 해요. 뭐 싸운 적도 있어요. 지금 싸운 적도 있고 한데, 이런 말투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쓰는 단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정말 뭐 많이 쓰는 뭐 신차 테스트차 그거부터 해가지고 주행거리도 뭐 제대로 상담하다 보면 있잖아요. 뭐 주행거리가 이 차는 주행거리가 몇이에요? 옵션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 할 때 바로바로 답변이 막 안 오는 것들. 그러니까 이거랑 좀 제가 밑에다 써놓은 이 질문의 답변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 이 질문 몇 개 하다 보면 알아요. 사실 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그 고객님들은 그 차를 뭐 한 대에서 한 3대 정도 체크를 하시죠. 대부분 이제 한 대를 가지고 많이들 보시는데 그 차만 파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그랜저 뭐 HG 구입하는 고객님이 와요. 그러면 그 HG에 대해서 정말 며칠 동안 공부를 많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HG에 대해서 막 갑자기 저한테 질문을 하거나 차를 보여줬을 때 이 돌아오는 답변들,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어리숙한 딜러 또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딜러, 그런 게 여기서 다 걸러져요. 질문과 답변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간단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 딜러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캐스퍼가 기아차인지 현대차인지도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소형 SUV가 어떤 걸 추천해야 되면 소형 SUV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막 알아보고 있는 딜러분들도 있고, 이런 정말 이 자동차 중고차에 대해서 간단한 그런 질문 같은 거를 좀 몇 개씩 던져보고 답변이 제대로 돌아오는지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좀 들어보시면서, 이 딜러는 정말 정말 전문가인데 이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투도 좀 들어보시면서 그런 질문과 답변을 좀 들어보시면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고차 유튜버는 정말 믿어도 되느냐, 이거는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허위매물 하면서 중고차 유튜버가 돼서 성공한 딜러도 있고, 말을 잘하니까 재밌게. 예전에 뭐 그 허위매물 하는 애들 잡아다가 막 유튜브 막 올려가지고 나중에 본인들이 그 피해해주고 본인들이 막 과마진 남기면서 문제 생겼던 애들도 있고, 이 중고차 유튜버는 다른 딜러보다 성실하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딜러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은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데 하질 못하는 그런 딜러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중고차, 그러니까 신차 뭐 리뷰어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박사예요. 하지만 중고차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영상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뭐야? 또 그 딜러들이 제 걸 보고도 쟤 뭐지?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왜 그러냐면 영상을 저도 제 거 보다 보면 내가 왜 저렇게 말했지? 이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구독자님이 저한테 지적을 해주셨던 영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고차 유튜버는 무조건 믿을 수 있다, 그건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제가 구독자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도 정말 유명한 수만 명이 있는 유튜버였는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였는데, 그래서 믿고서 차를 의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 상담하는데 돈을 달라고 했다? 무슨 뭐 사람 찾아주는데 무슨 뭐 착수금 받나?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다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기 때문에
때문에, 그리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그냥 해달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 상담받아서 좋은 차 살 수 있겠다, 그런 거는 사실 버려야 됩니다. 사실 내가 스마트한 고객이 돼야 돼요. 내가 만약에 아반떼 AD를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아반떼 AD에 대한 차량에 대한 거를 좀 공부를 좀 해놓고 SK 엔카나 그런 유명한 데에서 이 색깔에 이 정도 주행거리에 이 정도 뭐 등급은 뭐 얼마 선에 있다, 그 정도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난 유튜버한테 살 거야 그러면 유튜버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차량을 굴러줄 때마다 이런 차가 있습니다 추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는 AD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AD 뭐 어느 정도 이건 어느 정도 되겠네, 그 정도만 해야지 뭐 모든 걸 그냥 무조건 믿고 나 아반떼 AD 사고 싶은데 유명한 유튜브 좀 볼까 해서 이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아반떼 AD 좀 구해주세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유튜버라고 중고차 유튜버라고 무조건 믿어도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뭐 선입금 요구 이런 건 말도 안 돼요. 상담한다고 무슨 선입금. 그리고 상담하면서 이제 명함과 뭐 사업자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요구를 할 필요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상담자나 오고 나면 그냥 말씀을 안 해도 그냥 막 보내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명함과 이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뭐 계약서 쓰는 내용부터 해가지고 계약서 쓰는 방법, 그건 제가 영상을 위에다 책갈피 올려놓게 한번 봐보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제 걸 예를 들어야겠죠. 자, 예를 들면 명함에 주식회사 이상모터스, 그리고 허가 11호 93호. 왜 두 개냐? 저희가 1호점, 2호점, 그러니까 이상모터스가 있고 2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제 이름, 핸드폰 번호, 그리고 사무실 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까지, 심지어는 주소, 모든 게 이 사무실에 대한 게 오픈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허위하는 친구들 대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뭐 회사 이름 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이름 뭔지도 모르겠고 무슨 모터스 거창해, 무슨 오토 어쩌고저쩌고, 이름, 핸드폰 번호, 그냥 끝. 이런 거 없어요. 회사 조회보면 무슨 회사인지도 몰라요. 명함 그냥 만들면 10,000원, 15,000원, 20,000원이면 그냥 만들어요. 제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저 이상모터스 양준준인데요 뭐 해가지고 뭐 부동산 양준준 해가지고 명함 하나만 보내줘요. 만들어서 보내줘요. 정말 쉽거든요, 명함 만드는데. 그래서 이런 명함을 요구해서 이런 내용들, 핸드폰 번호, 전화번호, 팩스 번호, 주소, 이 회사 상호, 이런 게 모든 게 일치하는지 다 써있는지 그걸 체크하시고, 사업자도 요구해도 되거든요. 사업자 요구해도 사업자를 왜 보내주냐고 막 따지면 그냥 걸르세요. 자, 사업자 이상모터스 양병준, 회사 주소, 이 주소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명함 주소 다 일치하는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 회사 주소까지. 이렇게 제가 그 계약서 쓰는 영상도 남겨놨지만, 이 상호명, 명함에 있는 상호명, 명함에 있는 이 상호명까지 다 체크하고, 계약서에 명판에 이상모터스 상호 맞는지 그런 것까지 다 모든 걸 체크하면은 정말 이 피해를 만약에 보더라도, 그 딜러한테 피해를 보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슈퍼맨이 있습니다. 구청이 있어요. 관할구청. 공무원분들이 도와줍니다. 근데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계약서도 위조된 계약서, 위조된 명함, 만약에 핸드폰도 대포폰이다 그러면 나중에 도와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딜러들이 이런 이게 사원증입니다. 사원증, 이제 매매상사 상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증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원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사원증 돼 있어서 이게 맞는지, 이상모터스가 유효기간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게 사원증입니다.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딜러를 좀 걸러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했는지, 그런 걸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런 명함과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천, 부천은 걸르면 반은 성공이다, 99% 성공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진짜 이제 옛날 말입니다. 이제 정말 옛날 말. 구독자님들도 있고, 많이들 매매단지 오면은 건달 그런 무서운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없죠. 한번 와서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서 정말 이 인천, 부천이 정말 그런 게 좀 사건들이 있기도 하고 구경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 없냐? 고객들이 안 오니까. 상담을 해서 인천, 부천에 저희 인천, 부천입니다 하면 안 오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다들 많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죠.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이제 좀 청정한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인천, 부천에 사기치고, 왜 인천, 부천 왜 가요? 일로 와야지 하면서 지역, 지방이라든지 그런 데로 막 유인을 하죠. 이 인천, 부천이 아무것도 안 한 게 사실 아니에요. 인천 조합에서 이 조합실 캐비넷을 열어보면요,
경찰 공무원 출신 이제 은퇴하신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고소를 해가지고 벌금도 때리고 구속도 시키고 했어요. 근데 그거를 좀 공론화를 해서 좀 언론에도 퍼뜨리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신 거죠. 네, 전혀 안 했어요. 이제서 지금 이제 뭐 인천 조합에서 이제 차카롱이라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같이 이제 유튜버 하기 때문에 이제 봉사활동식으로 하고 있는데 인천 부천에 대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전처럼 정말 이렇게 좀 험악하거나 뭐 감금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사건은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부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지만 지금 많이 청정해졌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인부천에 있는 딜러분들이 차가 좀 평상시보다 나가는 게 좀 덜 나가니까 가격을 좀 싸게 내놓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즉 마진을 굉장히 조금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왜 있냐? 저 상담하시는 구독자님도 거기 왜 있어요? 왜 인천에 있어요? 대표님 왜 인천에 있어요? 하지만 인천에서 2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버리고 떠나요?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정말 성실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고차, 그러니까 제가 오늘 촬영을 한 영상들 내용은 이 중고차 딜러가 과연 전문가인가? 이거는 결론을 따지자면 절대 아니다. 왜 아닌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중고차 딜러 하고 싶고 나 그냥 직책 차장, 과장, 팀장 하고 싶어 하면 그냥 아무나 할 수가 있고 아무 지식이 없어도 그렇게 명함도 팔 수 있고 딜러 막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더 많아요. 하지만 중고차 딜러는 그래도 전문가다.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유명 유튜버라고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피해보신 저희 구독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합니다. 자폭이에요, 자폭. 이거 촬영을 하면서 이걸 과연 업로드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폭이긴 하지만 이런 영상도 차마 맨날 팔라고 이렇게 차마 올리지 않고 좀 뭐 내용이 있는 영상들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